안녕하세요. 무역TV 박주환입니다. 2월 26일 매일 만나는 재테크학습지 출근 헤어마요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정신없이 챙겨보다가 하루가 끝난 것 같은데요. 굵직한 이슈들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부터 정리를 하자면 바르셀로나에서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2019년 MWC가 개막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폴더블 핸드폰을 출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큰 모멘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부품과 장비 중심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 밖에 화장품 주식들의 상승이 도드라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96억을 매도했고 기관은 802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768억, 기관이 619억 매수에 나서며 코스닥 지수는 다시 75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만에 굵직한 규제 해소 소식이 나왔는데요. 토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어플에만 들어가면 내 계좌가 통합이 돼서 본인의 은행 대 은행 간 이체 또는 본인의 은행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의 은행으로 보내는 계좌 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었죠.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는 모든 은행에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쓰는데 국민은행 어플을 실행하면 이전에는 국민은행에서 타행으로 이체만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은행 어플에서 우리은행의 돈을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예를 들면 우체국이나 하나은행 등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은행 이체 시스템이 하나로 손쉽게 통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행 계좌 대체의 생태계는 결국 국내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누가 빠르고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어플을 출시하느냐에 대한 선점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보안 문제가 가장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일 뉴스만 틀면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철도 정치 60시간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하노이까지 이동을 하면서 많은 뉴스들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뉴스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시장이 개방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득실을 따져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와야 된다. 라는 뉴스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안보의 안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인지에 대한 판단도 시장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이슈입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회담 관련 소식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담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열심히 팔로우업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앞에 두 이야기는 사실 에피타이저였다면 메인이 되는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시장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의 폭등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 무드뿐 아니라 중국 내 각종 금융 규제들을 풀면서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무려 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증권주들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2년 동안의 하락 시장에서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중국이 처음으로 시장을 본격 개방하고 후강통이라는 상해 본토에 외국인이 본격 투자가 가능한 시장을 열어줬을 때 매우 강력한 시세를 내면서 폭등했던 시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신나게 상승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과 모멘텀들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 큰 하락의 시기에 많이 하락하지 않고 여전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종목별로 접근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국 시장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종료한 미국 시장 장 초반 미중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으로 강력하게 갭상승해서 출발하였지만 추가적인 시장의 재료가 없이 강보합 수준에서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흥미는 있지만 재미없는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전일 미국 헐리우드에서 오스카상 시상식이 있었죠. 2018년을 강타한 보헤미안 랩소디가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헤미안 랩소디 이야기가 아니라 작품 로마에 대한 수상 소식입니다. 로마라는 작품은 감독상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촬영을 했고요. 감독상, 촬영상,
외국어 영화상 이렇게 세 부문에서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특징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것이죠. 이제 헐리우드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넷플릭스를 하나의 스크린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이제 오스카상까지 수상하게 된 넷플릭스입니다. 우리의 시대 참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스카상은 192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전까지 스크린에만 수상을 하던 종목들이 다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1929년생 이후에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출근 헤어마요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